안녕하세요, 낭디꿈. 오늘의 책은 더 스토리 오브 낭디꿈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낭독과 사랑에 빠진 팔공주의 RAS. 그래서 리드 얼라우드 낭독, 어프리케이트 감사, 스마일, 미소. 오늘은 성공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진 성우님이 낭독꿈 메신저 김희진 강사님 작가님의 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잘 보이시나요? 예, 첫 잘 번째 보여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 돌아 다시 시작. 64를 찍었다. 두 번, 세 번 측정해봐도 체중계는 주저없이 64를 보여준다. 평생 날씬했던 적은 입덧이 엄청 심했던 임신기간 외에는 없던 나이이기는 하나 50kg 초중반에서 오가는 몸이었는데 살금살금 불어난 체중은 60주차도 훌쩍 넘겨버린 것이다. 살금살금이라 말하니 뻥쟁이가 된 것 같다. 어떤 스캔들로 생활하는지 스스로 잘 알면서 모른 척하다니 뻔뻔하다. 운동 하나도 안 함.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않음. 야식과 폭식 종종 함. 식사 후 어지간하면 3분 내 누워버리고 그대로 잠드는 경우 많음. 걸어다녀야 할 그런 거 거리도 아니야? 자주 이동하고 대중교통 이용 종종 회피함. 이진성우님 이거 계속 읽어도 되죠? 네. 네. 라면이나 우동을 자주 먹음, 국물 요리 좋아함, 물 잘 안 마심, 원두 커피도 마시지만 커피 믹스도 즐겨 먹음, 수면의 경우 초저녁에 잠들어 한밤중에 일어나는 경우 많음, 새벽 1시 반, 2시, 2시 반경 기상하는 패턴, 기지개를 켜거나 스트레칭, 맨손 체조 등을 해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체조 동작 적어 둔 걸 눈으로 읽는 가상현실 운동에 그침. 아주 이른 아침에 허기를 느껴 밥을 먹고는 졸려서 그대로 살짝 잠드는 형태의 반복. 30분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잠들어 버리고 말 때도 종종 있는 푸진 낮잠의 세계. 그리고 너 너무 창피야. 약간 창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 배고프시니 읽어주세요. 대단하다. 누구니 이렇게 이상하게 사는 사람? 또 화이팅! 당연히 옷에서도 감지된다 입던, 뭐지, 패딩, 글씨가, 입던 패딩들은 지퍼를 채울 수 없다. 조끼를 입으면 앞섬이 확연하게 위로 올라간다. 내부까지 입을 거, 아, 내복까지 입을 거 감안하고 내부까지 입을 거 감안하고 타이트한 거 순환에 안 좋은 거란 생각에 산 넉넉했던 77 사이즈 바지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여유 없이 딱 맞는다. 배가 배가 매우 풍만해서 선배들이 그 아기는 언제 출산 예정이지 물어본다. 가슴을 비롯한 상체 전반에 살이 오르니 팔이 저절로 둥글게 몸에 몸에 감긴다. 마동석처럼 근육 빵빵한 사람들이 팔이 허공에서 대롱 대롱거릴 듯이 내 양 팔도 몸에 밀착되지 않는다. 손가락에도 살이 오르는 모양이지 반지 빼고 반지 빼고 낄 때 낑낑거린다. 스마일, 스마일 셀카 미션으로 찍은
사진에서도 내 모습은 적당히 가려지고 적당히 왜곡해서 놀랍지 않은데 다른 사람과 같이 카메라에 잡힌 내 모습이 이 사람이 저란 이 사람이 저란 말입니까? 탄식하게 만든다. 앞모습을 옆모습 뒷모습 모두 너무 똥 똥인가 똥 똥띠하다. 똥띠하다. 무심코 입다 무심코 있다. 찍힌 사진에서 여지없이 캐치된 이중턱 늘어진 볼살, 부풀어 오른 복부, 선배 언니는 농담 반 진담 반 왜 자꾸 몸이 커지느냐 걱정하고 예전에는 지금 몸 70% 피부였는데 왜 이리 살찐 거냐 묻는 분도 계신다. 이, 2021년 9월 한 달 정도 장염, 장염, 장염 걸린 적 있었다. 장염인 줄, 미처 모르고, 뭐만 먹으니 배가 아파서 먹는 걸 점차 줄이며, 진통제 먹으며 일주일 정도 버티다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란다. 낭비꿈 화이팅! 앵디꼬 화이팅. 화이팅. 네, 와우 국기님. 예전에도 몇 번 앓은 적 있는 장염은 고요가 복통이 심했는데 이번 장염은 열이 동반되지 않아 장염이라 연결하지 못했었다. 주사 맞고 처방약 먹으면서 근 한 달을 매우 절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랬는데 예쁘다고 여기저기서 뭐 했느냐? 왜 이리 이뻐진 거냐는 인사를 많이 들었다. 시술도 성형도 안 했는데 그래 살이 빠진 거구나.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더니 민감하게 느끼진 못했을지라도 그 당시 나는 가벼웠고 개운했고 즐거웠고 활기 가득했다. 태부도 발굴되었고 허리끈 묶는 옷도 가끔 입을 수 있었다. 머릿결도 찰랑거렸고 눈빛도 발랄했고 음성도 맑았다고 기억한다. 그 후 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엄청 바쁘고 산만하게 지내면서 불규칙하게 자고 먹은 세월이 쌓여 나에게 60살을 선물해 주었다. 서서히 찐 살이고 차곡차곡 채워온 습관들 덕분인지 갑자기 엄청 몸이 힘들고 불편하지는 않다. 그러나 창피하다. 엄청 죄송하다.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귀하게 빚어주신 몸 영인데 내가 너무 망가뜨려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살이 이리 쪘다는 것이 드러내는 내 생활의 산만함, 나태함,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으려 회피하며 늘려가기만 한 어젠들, 늘려가기만 한 어젠더들 덕분에 떨어지는 것이 명약관한 낮은 수준의 결과물들 대강 대충 막판 몰아치기 미루고 미루기의 연속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모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 대책 없는 환미와 어리석음 금방진 그만을 반성합니다. 앵디, 앵디 여기까지 꼭 읽어주세요. 오늘 다시 세상 청합니다. 2023년엔 줄이고 비우고 움직이고 집중하는 김희진 에반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보살펴 주시길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안개꿈 화이팅. 앵디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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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어마어마하네. 번째 목소리 해옥쌤 낭독해 주세요. 두 번째 목소리. 나의 말을 상대가 듣는다. 내 목소리를 통해 나의 진심 또는 거짓을 듣는다. 말하는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인사치레를 하는 것인지 거짓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인지 듣는 상대도 알까? 결국은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니까 내 말을 듣다 보면 처음에 그런가 보다 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 알게 된다. 뭔가 이상한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빙빙 둘러가며 얘기 이어가려 애쓰는 것 같은데? 결국은 뽀록나고 말 것이다. 마주한 그 자리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마침내 좋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 그 또한 알게 될 거라 생각한다. 사랑과 기침은 숨기지 못한다는 말 들은 적 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왠지 끌리는 사람, 그저 좋은 사람에게 하는 말은 이미 출발부터 마음의 열림이 다를 거다. 그런 나의 호감과 관심과 일단의 무작정스러운 애정이 상대에게도 전해질 거라 생각한다. 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도구이자 통로인 목소리, 이미지의 진실함 또는 거짓됨이 목소리에서도 드러날까? 그럴 메시지. 거라 생각한다. 이미 내 마음이 나의 작정을, 눈빛을, 어투를, 사용하는 동사와 명사와 조사와 부사를 밝게도 어둡게도 신솔하게도 가식스럽게도 만든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그걸 알면서 여전히 나가는 순간 이미 후회가 동반되는 말을 하고 만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네, 화이팅. 화이팅. 양대권 화이팅. 이진 작가님. 내 영혼에, 상대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번번이 엎어진다. 그러나 넘어지니까, 자빠지니까 매 순간 다시 다짐해야 한다. 나아지자. 나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청하자.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청하고 또 청하자. 그래야 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러니 꼭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옷자락에 매달려 따라다니자. 라고 나 자신을 일깨운다. 내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인 목소리, 음성과 음색에 평화와 조화와 선의가 담기도록 연습하자. 복식 호흡을 자주 하여 긴 호흡이 자리 잡도록 하자.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들이마신 숨보다 길게 천천히 내쉬며 목소리에 안정과 평안이 깃들도록 연습하자. 내 귀에도 상대의 귀에도 차분하게 밝게 맑게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되도록 가꾸어 가자. 사랑으로 주신 내 영혼과 육신 이쁘게 성실히 다듬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나를 창조하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과 성모님께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찬미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자. 낭디꾼 파이팅!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네. 세 번째, 감사. 몇 년 전 어느 공동체에서 받은 수업에서 감사하면 뭐가 생각나는가라는 질문에 고미감사라고 대답했다. 당시 정신적으로 아슬아슬한 시간을 몇 달째 보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생각해 발표한 것이 고미감사였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지도 미안하지도 감사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상태였는데 글이 썼다. 고미감사의 상태가 아니라 썼을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무겁고 어둡고 답답한 상태를 벗어나고픈 소망이 반영되는 것일 수 있다. 한 가닥만이라도 희망이 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몇 달간의 할 없는 상념과 무기력의 시간 보낸 후 종결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준비 시작했다. 버리고 치우고 넘기고 등등 뭘 일이 많이도 쌌을까? 쓰지도 않는 걸 왜 이리 이고 지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늘 들지 않았다. 물건들을 보며 떠오르는 추억, 기억, 후회들이 조금이라도 떠오를 기미가 보이면 대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마라. 기억해내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주문을 외웠다. 지난 몇 달간 생각의 꼬리들이 길게 나를 온통 감싸고 옥죄이고 있었기에 머릿속을 텅 비운 채
눈과 손만을 움직여 물건들을 분류하고 분리하고 제거해 나갔다. 아침부터 가족들이 돌아오는 시각까지 TV도 라디오도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을 우당탕 썩싹 샥샥 등 파열음으로 채웠다. 남기꾼 화이팅! 닉동 낭기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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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고프시니?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입을 열리지 않은 지 오래였고, 달의 연락 두절과 분, 분, 두 분출, 두문 분출은 전화, 인터폰 초인종을 침묵시켰다. 일하다 지치면 잠시 잠들고 허기지면 그저 배를 채웠다. 가족들 귀가 1시간 전 병부터 수, 수습, 수습 작업을 시작한다. 여기저기 꺼내놓은 물건들을 어딘가 다시 쑤셔 넣거나 급히 버린다. 기거 기권 분류해 놓고서도 가족들 귀가하는 마감이 임박해 오면 허둥지둥한다. 마무리하지도 못한 걸 왜 이리 많이 꺼내 놓은 거냐? 라는 타박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는다. 어차피 결국 그럴 줄 알았다는 허타를 보낼 뿐이다. 무기력한 정신을 몸을 한없이 더디게 만들었고 익숙지 않은 살림 솜씨로 집안일을 하려니 심신이 축축 늘어진다.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마친 가족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 모인 가족들이 저녁을 들고 휴식하고 잠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때는 정녕 몰랐다. 몰랐어도 입으로는 그저 중얼거리기라도 할 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LS 안내 멘토처럼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 못했고 안 했다. 가라앉고 있었다. 아래로 뭘 좀 해 보겠느냐? 늘 바쁘게 살던 사람이 집에 있어 그런 거라며 작은 플랜치트 플랜차이즈 가게 하나 차려줄 테니 해보겠느냐는 남편의 말에도 건성으로 대답했다. 예, 생각 좀 해볼게요. 엄마 힘들면 강아지 길러 볼래요? 있으면, 강아지랑 같이 있으면 엄마 우울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라는 딸의 따스한 제안에도 그래, 생각해 줘서 고마워. 내가 좀 추, 추슬러 볼게라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인사를 전했다. 기운 없는 여기까지 할게요. 남기꾼 네, 화이팅! 남기고 낭기꾼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와우걷기님. 기운 없이 늘어져 있다. 시간 되면 겨우 밥을 차리고 치우고 굼뜨게 움직이며 최소한의 집안일을 하는 나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내가 알아서 시켜 먹거나 해 먹을게요 라며 주구장창 간장 계란밥을 직접 만들어 먹는 아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내가 정한 완결 날짜가 점점 가까워져 드디어 그날이 왔다.
어지간히 정리를 마치고 가족들 위해 차리는 마지막 식사다. 일깨우며 상을 차리고 간만에 현관에서 인사를 전했다. 잘 다녀오세요. 세상 마지막 샤워구나 그네며 씻은 후 주변 도구를 들고 집을 나섰다. 몇 달간에 걸쳐 둘러보았던 장소들 중 가장 적당한 곳으로 가서 나뭇가지에 스카프를 걸려 했다. 양손에 쥔 두 장의 스카프를 나뭇가지에 걸고 목을 밀어넣고 발 밑에 고임들을 거듭 차면 된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 손으로 거두는 것은 큰 잘못이고 죄이지만 이런 무기력하고 우울한 모습을 가족들이 더 이상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사는 의미를 모르겠다. 내 지난 삶은 부끄럽고 현재는 암담하며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이쯤에서 없어지는 것이 당장은 충격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맞는 선택이라고 내린 결론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여름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운동을 하는 광경은 활기찼다. 조금 떨어진 으슥한 작은 숲을 속 어느 나무 앞에서 내 손은 엄청 떨렸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아이고, 어떻게 읽어? 뭘 어떻게 양팔이 상하좌우로 1m씩은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해옥쌤 차례야. 아, 해옥선생님, 오케이. 알았어. 양팔이 상하좌우로 1m씩은 떨리고 있었다. 여름인데 와들와들 추위와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여름날 수풀에 많은 벌레들이 반바지 아래 다리를 계속 물었다. 고임돌 위에 올라선 다리가 그들에게 좋은 식량 보급처였는지 점점 더 많은 벌레들이 촘촘히도 물어댔다. 팔은 격렬히 떨리고 다리는 간지럽고 고임돌은 흔들리고 간지러워 죽겠네. 잠시 다리를 긁다가 그만 픽하고 웃음이 나왔다. 사형대로 걸어가던 사형수가 삐끗 미끄러지자 어휴 죽을 뻔했네 했다는 얘기가 떠올랐다. 작심하고 나왔는데 벌레 물린 다리에 간지러워 죽겠네라 하는구나. 웃겼고 부끄러웠다. 피나기 일보 직전까지 다리를 긁은 후 심호흡 여러 번 하고 다시 스카프를 나무가지에 걸려 했다. 여러 번. 그러나 팔은 점점 더 마구마구 흔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침부터 집안일 마무리하고 은행, 핸드폰 대리점 들르고 내내 걸어 다니길 6시, 7시간 운동하지 않고 살아온 몸뚱이가 무겁고 아팠다. 발바닥이 뜨겁고 욱신거렸다. 그리고 배가 고팠다. 팔 떨려, 다리 아파, 배고파, 간지러움에 피시고 떠나는 배고파하며 더 웃었다. 아, 어떻게 이 와중에 배가 고파 미치겠다. 피가 나올 거라는 감지를 한 모양인지 재빨리 다가온 모기 몇 마리가 다리에 안착하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더운 여름밤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지금은 안 되겠다. 이따 새벽 2시경 다시 와야겠다. 설마 그때는 사람들이 없겠지. 들었던 팔을 내리고 스카프를 접었다. 동네 포차 가서 우동을 먹고 사우나로 가서 샤워 후 알람을 새벽 1시 반으로 맞추고 잠들었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삐지는 잠들었다가 어딨지? 잠들었다. 지나갔어. 잠이 깬 거 새벽 4시. 부랴부랴 달려갔다. 어제 그 장소로. 어쩜 좋아. 새벽 운동 나온 사람들이 저녁 운동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꽤 있었다. 그리고 각종 새벽 배달들. 여름날 새벽은 밝았다. 인공 조명이 빛나던 어젯밤보다 더 밝았다. 해가 이미 떠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안 되겠다. 결국 귀가.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데 부어오르는 내 딸이 엄마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는 왜 번호가 없다고 나오는 거야, 엄마? 간단히 얼버무리고 너무 졸리니 자겠다고 한 후 잠들었다. 깨어보니 이미 오후. 어제도 아니었고 오늘도 안 된다. 딸이 조만간 유럽 여행 한 달 계획을 하고 있었고 여행 중에 엄마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하게 만들 자격이 내겐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날부터 딸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정도까지만 살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1918년 7월 17일로 기억한다. 그날 이후 성당에 다시 가고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배려 깊게도 그간의 부재에 대해 딱히 묻지 않으며 성모병원 봉사 같이 해보겠냐는 제안을 해주신 선배언니를 따라 8월 1일부터 봉사 다니기 시작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며 이루 말할 수 없이 바쁘게 시간을 채워나갔다. 분주함에 나를 힘껏 밀어넣고 꾸역꾸역 뭔가를 계속하면서 몸의 피곤이 정신의 부산함을 조금씩 밀어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 죄송합니다, 주님. 라고는 잘 기도가 되지 않았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모님만 반복했다.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죠? 라고 속으로 말씀드리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 다시 세상으로 나와 고미 감사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렇구나.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어리석은 나는 아직은 사랑이 뭔지 몰라. 사랑합니다라고는 쉽사리 못하지만 고마움, 미안함, 감사함을 느끼고 채우고 전하는 것이 쌓이면 사랑을 알게 되는 날 오리라. 마음 편히 먹는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In spite of everything을 떠올리며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우리가 이제 이거 어제는 더 스토리 오브 낭디꿈이었고 오늘은 낭독과 사랑에 빠진 RAS 낭독 감사 미소 사랑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첫 번째였던 거 공적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 이게 또 두 번째로 쓴 것 같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 고수님 나가신 거예요? 사진 찍을 건디? 이 언니 어디 간겨? 아, 남편, 나간겨? 네네. 식사 시간 차려줘야 된다. 할 수 없지. 원투 어떤 쓰리. 에반 선생님 귀환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두 백업 번씩이나 교수님. 나갔다가 왔는데, 아이고 저녁에 가고 새벽에 가고. 와, 참 맞다. 대단하시. 고수배 배고 고수님 오셨다. 네, 사진 먼저 찍고 이야기 네.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되게 시리어스하게 나갔는데 너무 코믹하게 끝났어.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셋, 짠. 네. 애국쌤 이야기 해주세요. 아니, 일단은 두 번씩이나 그 아주 주님 앞으로 가려고 나갔다 온 그 장면이, 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저렇게 그냥 활발하고 그냥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 사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 중년 뭐 한 60대 되면은 우울증이 온다 그래. 여자분들이 우울증 온다는데 그거를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특히 굉장히 심했던가 보 같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데, 에반 선생님 그렇게까지 막 스카프까지 들고 나갔다면 말이야. 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죽어요. 아니야. 모기 때문에. 모기가 다리를 자꾸 물어가지고 다리 없어. 그래서 못 가서 그 모기한테 감사. 아유, 민망합니다. 주님이 살리려고 모기를 물게 했겠죠. 네, 우리 미애쌤은 어떠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눈물이 나갈게요. 나오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우, 제가 눈물이 나와가지고. 음.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저는 아무리 우울증이 심해도 죽어야겠다 이 생각은 했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막 그냥 뚱땡이 64 해가지고 되게 웃겼는데 또 맞아. 참. 네. 예. 서로의 아니, 마음을 죽을 용기 있으면 살 용기도 있는 거야. 죽을 용기가 있다면 살 용기가 더 있지. 그런데, 그게 그때 딱 그냥 살 용기가 더 나타난 거야. 확 그냥 일어났어. 아,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 있죠. 예, 그것을 있죠, 잘 그럼. 이겨내셔서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우리가 이게 2021년에 쓴 건가요? 22년에 쓴 건가요? 아무튼 그런 거 같네요. 보면 알겠지만. 네, 우리 희재 성우님 자야 신의 책을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아유, 왜 웃다가 웃으면 뭐해, 뭐 난다 그러잖아요. 그 아침에 그 뚱땡이 타령, 나 지금 64를 찍었다 했었는데 지금은 69를 찍었다로 다시 해야 돼. 어떻게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생활 습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정말 부끄럽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두 번째 그 감사라는 책을, 그 글을 보니까 제가 썼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 막판에는 참 그러네요. 하필 또 그걸 만났네, 오늘. 8월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또 가을을 어떻게 맞이하라고 계시를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네. 네, 희진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도질도질하고 예쁜 분은 마르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주름이 막 생겨. 그건 더 못 봐요. 그건 절대 못 본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 지금 현재 같아가 예쁘고 좋은데 아멘, 왜 자꾸 아멘, 아멘. 줄이려 그래? 줄이면 쪼글쪼글해지면 그 못을 대추가 오래되면은 수분이 말라버리면 쪼글쪼글해져 버려요. 그럼 못 써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 지하철 타면 자리 양보받는다고요. 임신분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좋아요. 그대로 사세요. 그냥 저 아이고야. 아빠랑 뭐 딸이나 아들이 뭐 엄마 나 뭐 보기 싫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요, 가족들이. 보기 싫다고 하십니다. 살 좀 빼라고 합니다. 누워있죠. 아니 그거는 하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막 스카프 들고 나갈 정도로 된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얼마나 내가 볼 때는 좋은데 그냥 자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네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어디서 삐요삐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Have a nice 감사해요. day. Have a nice day. 네, 바이바이. 성공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 네, 구매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Thank you. you.